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우리 지금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밑에 움직이는 거요. 파워포인트 쓰다 보니까,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실제 원본 그림은 이거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파워포인트 메뉴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조작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배경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인데 마우스로 틱틱틱 클릭해주면 뒤에 저 보라색으로 나오는 이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쫙 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만 추출해 낼 수도 있더라고요. 시간 될 때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뭐 전문적으로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게 되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C 배우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해야지 또 훌륭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이런 숨겨진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렇게 빡세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오늘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의 반 이상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고 과정상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스케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함수,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펑션이라는 말은 쓰진 않죠. 함수하고서 특별히 펑션이라는 타이핑 치는 거 없이 이름만 잡아주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했었었죠. 예,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했어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완전히 혼자 스탠더론으로 계산을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어떤 값이 전달해 주면 그 값을 가공해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달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혼자 뭔가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크게 봐서 들어오는 값이 있느냐 내보내는 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함수, 또 들어오는 것만 있는 함수, 나가는 것만 있는 함수,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 함수,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과제로 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단순하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작업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함수에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요. 예. 무조건 결과는 반환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주는 값도 반환되는 값도 없이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그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반환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어떤 값이 되돌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특별히 결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처리된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 함수를 부른 곳으로 어떤 계산한 값을 돌려줄 때 그 값이 돌아와서 어떤 변수에 저장이 되거나 계산, 즉 수식에 반영이 될 때는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환되는 결과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또 기준은 return이라는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나기도 합니다. return은 함수를 수행하고 그 결과값, 특정 값을 하나를 돌려주는 명령이죠. 그리고 이때는 값을 단 하나밖에 돌려줄 수 없습니다. 예, 함수는 보통 프로그램 구성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함수로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그 함수입니다. 메인이라는 것도 함수입니다. 함수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여러 번 쓰이게 되면 에러가 됩니다. 함수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함수는 없습니다. 함수는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함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 외부로 나가는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왜 쓰는 거지? 이런 거 하는 건 알겠어. 꼭 써야 되나? 안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유 살펴보죠. 함수가 필요한 이유. 동일한 작업을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서 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할 때마다 야 가서 가서 커피 한 잔 뽑아와 오늘 시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커피 뽑아와
사람도 이런 일 하면 짜증나는데 기계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기계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할 때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오늘 짠 프로그램으로 구구단을 출력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강의하면서 또 구구단을 짜라고 시켜요. 거기까지 좋았어. 그 다음 주에 또 구구단 짜라고 그러네.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재활용하면 되죠. 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귀찮다는 거지. 처음에는 타이핑 치는 것보다 편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짜증이 나. 그럴 때는 그걸 아예 함수로 프로그램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위에다 샵 인크루드 구구단 가져와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은 그냥 구구단 함수는 그 프로그램은 늘 그 한 줄만 타이핑 쳐주면 내 코드에 삽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함수입니다. 또 함수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스템 함수와 사용자 함수로 기억나죠? 너무 자주 쓰니까 그걸 굳이 사용자가 만들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토리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만들어 등록을 시켜 놓은 겁니다. 필요하면 갖다 써라. 프린트F, 스캔F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필요한 경우는 사용자 지정 함수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등록하고 불렀으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반복적 동일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그런 비효율을 줄이려고 등장한 게 함수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는 거 변수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변수. 변수. 오늘은 변수의 속성, 또 변수도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변수의 저장 속성, 변수의 연결, 가변 매개 변수, 순환 함수네.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변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성질이 유효하게 동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이게 여기서만 되는 지역 변수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름을 할당받은 이게 뭐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근데 메모리 공간은 내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주어서 할당받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메모리 공간인데 그 주소값을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상의 특정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윈도우 탐색기 열면 보인다고요? 보이죠? 그때 뭐가 보여? 데이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일명이 보이는 그 파일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저장된 파일을 변수라고 한다. 이거 프로그램 내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주소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름을 변수라고 한다. 그렇죠. 즉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은 변경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쪽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소값을 외워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수에다 이름을 줘서 쓰는데 그걸 변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무리 몰라도 뭐 그렇겠지. 근데 이걸 파일 이름 개념으로 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컴퓨터 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그게 어디에 저장인지 아냐? 모르죠. 특정한 메모리에 들어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 위치를 기억하거나 그 주소값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특정한 폴더, 특정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거랑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변수는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변수의 속성. 변수를 지정할 때는 그 변수는 특정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를 저장할 건지 문자를 저장할 건지가 명확히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의 크기, 그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타입을 또 조정하는데 나는 강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정수,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가 있다. 숫자는 소점이 있는 숫자, 없는 숫자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숫자의 범위까지 할 수 있는데 무시합시다. 우리 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인티저 같은 경우도 인티저, 더블인가? 롱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플롯도 플롯보다 더 크면은 좀 정밀한 값은 더블은 롱 더블인가? 더블 롱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요? 안 쓰거든요. 쓰지도 않아요. 지금 프로그램 짤 줄 아는 친구들 뭐 롱 써봤어요? 거의 안 쓸 거예요. 90%가 써본 적 없을 거예요. 배운 적만 있을 뿐이고요.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쓰지도 않는 것 때문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알아야 될 거는 값의 범위, 이 크기랑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 기간, 이게 이제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인데 뭐 그런 거 연결, 솔직히 연결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큰 프로그램 짜지도 않고요. 실제 짤 때도 보면 프로젝트 솔루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건 과거에 프로젝트나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을 때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처음에 C가 나왔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파일로 이렇게 존재했었거든요. 그때 쓰는 기법들이라 굳이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거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값이 유효하게 동작하는 범위를 갖다 스코프, 그 범위 스코프 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변수가 사용 가능한 범위, 이걸 스코프 범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을 생존 시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나는 이제 새로운 거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참 좋게 보고 있고요. 교양 있는 분들이니까, 교양 있는 학생들이니까 한번 들어줍시다. 링크라는 거는 다른 영역의 변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 개발 환경이 없을 때, 파일이 여러 개 나눠져 있을 때 다른 파일 속에 선언되어 있는 거를 유효하게 볼 건지 말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하나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요. X라는 변수를. 근데 다른 파일에서 X라는 변수를 선언했어. 이걸 불러다 쓸 거야 말 거야. 여기에 이 X가 이걸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얘한테 들어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참 비전공자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거의 80%가 전공자더라고요. 즉 프로를 배워요. 전공 수업 중에 프로를 배우는 학생들이 80%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어차피 1학년도 껴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학생은 한 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 조금 안 되나?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전공자 비전공자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 수준에 맞춰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친구 얘기로는 이게 교양이냐 그러던데. 예, 계속 갑시다. 변수의 속성은 이름과 타입, 크기 이건데 중요한 건 이름과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생존 시간과 연결, 이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변수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유효하게 동작하냐에 따라서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고 이야기합니다. C 프로그램은 함수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함수 안에서 선언돼서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그런 걸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특정한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고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애들, 특정한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애들, 이런 건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역 변수라는 것은 모든 함수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변수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지? 어느 게 전역 변수고 어느 게 지역 변수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런 의심을 갖는다면 훌륭한 학생이죠. 이런 학생이 많지는 않죠. 예.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용어 익숙해지라고 막 억지로 웃기고 있습니다. 알죠? 일단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 기준으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구분이 됩니다. 특정한 함수 안에 변수가 선언이 되면 이건 지역 변수입니다. 외부 함수에 선언되어 있어도 이건 이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함수 위에, 메인 함수 위쪽에 샵 인크루드 밑에다가 내가 이런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얘한테도 다 유효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외부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전역 변수, 함수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약장사 같아. 맨날 이걸 울겨먹으니까 그렇죠. 참 울겨먹는다는 표현을 쓰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이런 거 있죠. 나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어디가 어려운지.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수시로 질문하고요. 사소한 거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늘 질문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변수의 선언 위치, 변수는 사용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선언된 것이 좋다. 사용하는 곳, 가능하면 사용하는 곳에다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엄하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순차 처리죠. 우리가 볼 때도 위에서 단계별로 보잖아요. 맨 마지막에서, 즉 여기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인크루드 선언돼 있고 메인도 있고 함수 여기 속에서 불러 쓰거든요. 이럴 때 여기서 쓰는 걸 굳이 여기서부터 선언해 놓으면 여기서 쭉 흩어서 봐야 되잖아요. 나쁘다는 거죠. 가능하면 쓰는 곳 주변에 놓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알았죠?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표준 C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확장자 프로그램 작성할 때 파일 이름 줄때 .C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할 때 파일 이름 주고 그다음 .C 그냥 이름만 주면 안 됩니다. 솔루션 프로젝트 만들고 추가하기 위해서 항목 추가할 때 파일 이름 달라고 그러면 꼭 해서 뒤에 .C로 해야 됩니다. 이거 붙여주지 않으면 CPP로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과제 받아 보니까 CPP로 처리한 친구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C에서 오류가 나는 구문인데 꿋꿋하게 그걸 또 제출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출한 걸 다 봐서 돌려보면 에러가 난다고요. 근데 그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서 작성을 했다고요. 감점시키진 않았는데 기말에는 그런 친구들은 감점시킬 겁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파일 이름을 선언했을 경우 모든 변수는 이 물결가로 바로 뒤에 나와야 됩니다. 요 중간에 프린트F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트 선언했는데 그 앞에 프린트F 들어야 돼. 이거 에러 납니다. 컴파일 돌리면. 돌려봤고요. 에러 나는 거거든요. 확장자가 .C일 때 무조건 변수 선언은 블록의 시작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변수가 선언되기 앞에는 다른 명령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 거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C에선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개발 환경이 나중에 뭘 할지 모르니까 늘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얘기 여기 좀 적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표준이 개선이 되면서 변수를 어디서든지 다 선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 가능하면 룰을 따라주는 거죠. 로마에 가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죠? 그거 준수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쉬운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는 가능한 블록 안에서는 가능하면 블록 안에 선언되어 있는 건 다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블록의 개념이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 시작하는 블록, 요 물결가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블록이고요. 이 큰 블록이고요. 그리고 또 while물 쓸 때 또 물결가로 또 나왔죠. 이것도 블록입니다. 이게 나왔으면 그 뒤에는 무조건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으면 여기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 블록 안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무조건 물결가로 바로 밑에서 선언을 해야지 다른 곳에서 하면 에러가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변수들을 요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로컬 변수, 여기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요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로컬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나오겠구나. 알았죠? 딱 그 소리입니다. x는 이만큼 유효하고 y는 여기서는 요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y를 불러쓰게 되면 오류 납니다. 요 블록이 끝난 순간에 y란 변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즉 할당받은 메모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즉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 그거 기억해 주면 되고 여기서 지역, 블록 이런 말은 물결 괄호로 묶여져 있는 그 범위 안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시간 계속 가네. 빨리 가겠다. 알았죠? 이렇게 쓰면 에러 난다는 겁니다. 꼭 물결가로 바로 요거는 여기 쓰면 안 되고 바로 여기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지역 변수 선언 위치는 블록의 시작 위치에 가능하다. 최신 버전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러 나는 게 맞습니다. 지역 변수 이름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메인에도 카운터가 있고요. 서브라는 프로세스 카운터가 있어요. 다 유효합니다. 그럼 이게 이거 돌 때는 얘가 동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서브라는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무시돼버리고 얘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이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 그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름이 같아도 블록이 다르면 유효하게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한 일이지만 어느 동네에서 노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쌀이라고 하고 미국 가면 라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가리키는 게 동일할진 모르지만 저장되거나 듣는 사람 완전히 다른 걸로 좋은 예가 아니네요. 통과. 예, 지역 변수는 블록에 다를 경우 동일한 이름을 써도 된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인데 지역 변수는 아까도 얘기했죠. 블록 안에서 만든 선언했으면 그 블록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블록을 벗어난 순간에 그거는 메모리에서 잊혀집니다. 오케이? 그런 걸 생존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언한 블록 안에서만 그 변수는 유효하고요. 그 블록이 끝나는 순간 그거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반복되다가 특정한 블록 계속 새로 만들었다 날려버리고 새로 만들었다 날려버리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나? 놔두게 되면 메모리를 쓰지 않는데도 잡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저장한 값이 살아남아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벗어난 경우 모든 지역 변수는 데이터가 사라진다. 그 지역, 그 변수에 선된 그 블록 안이 생존 기간, 생존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 함수 안에 들어가면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샘플 하나 드러났습니다. 지역 변수 예제에 대한 샘플입니다. 지역 변수 예제에 대해서. 여기도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지역 변수죠? 어느 게 지역 변수예요? 둘 다 지역 변수입니다. 얘는 포문에 들어있는 지역 변수고요. 얘는 메인에 들어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이거 전역 변수 아닌가요? 예, 요 안에서만 볼 땐 전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의 메인에 있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지역이냐 전역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불러쓴 그 변수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굳이 전역 지역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딱 보면 아는 건데 뭐 블록 안에 들어가면 그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다. 거기서 저장한 값만 가지고 있다. 빠져나가면 옛날 값 똑같은 일이면 옛날 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타나는 거죠. 블록이 시작할 때마다 새로 생성되고 초기화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수를 쓰는데 지역 변수의 경우 초기 값을 주지 않고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에러가 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에러가 나고 계속 무시 눌러버리면 화면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거는 내가 템프에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는데 프린트로 출력을 해갖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미 없는 값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실제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저걸 읽어주는 미친놈은, 바보는 없습니다. 이런. 예,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았을 때 잘못 나오는 이상한 값들은 쓰레기라고 한다. 그래서 쓰레기 값이 나왔네 내가 이야기하면 초기 값을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쓸데없는 값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잘 넘어갔는데 예. 그리고 함수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라고 하죠. 보낼 때는 인수, 받을 때는 매개 변수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역 변수입니다. 즉 함수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오케이? 함수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 그러면 내가 메인에서 n이라는 걸 지정을 했고요. 함수에다 그 n의 값을 함수에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에 요거는 인수가 되는 거죠. 이 값이 함수로 가서 increase 함수에서 카운터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이 저장이 돼 처리가 됐죠. 이럴 때 이거는 카운터가 증가가 된 거예요. 얘는 요 카운터는 여기서만 유효한 겁니다. 이걸 끝난 순간에 이 값은 날아갑니다. 그럼 내가 n에다 해서 보냈는데 이때 n이라는 건 모르고요. n에 들어있는 값만 카운터로 전달이 됩니다. 알았죠?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때 그거는 그 함수의 주소 어디 저장됐는지가 가능해 아니라 들어있는 값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 값만 보내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call by value의 상대적인 개념은 call by reference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포인터 나갈 때나 나중에 한번 더 포인터 좀 들어가 설명합니다. call by value, value에 의해서 불려졌구나. value에서 불려 값만 불려졌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함수가 끝나면 그 변수 값은 날아갑니다. 예,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지금까지 지역 변수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역 변수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서 적용되는 변수라는 소리입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함수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입니다. 즉 함수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죠. 함수 내부에 있는 건 로컬 변수예요. 그리고 메인에 있으면 메인에서 함수를 불렀으면 함수에서 볼 때 메인에 있는 것은 전역 변수가 됩니다. 불러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함수 내에서 선언된 건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 로컬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역 변수는 소스 파일 전체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전체라는 것은 그 메인 함수 위쪽에 즉 함수들 속이나 바깥쪽에 기술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수의 초기값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쓰레기가. 그렇지만 전역 변수는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숫자 변수면은 숫자 전역 변수면 무조건 0 들어가고요. 문자면 빈칸 집어넣어 줍니다. 쓰레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케이?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시키자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변수의 초기화 기억해 주고요. 예, 이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선언된 A하고 B는 함수 바깥쪽에 들어있죠. 이 함수도 아니고 메인 함수도 아니죠. 이런 게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이 A하고 B라는 변수는 모든 함수에 공통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A라는 B라는 걸 로컬 변수로 선언을 안 한다면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블럭이 바뀌면 전역 변수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블럭 안에서 A나 B라는 변수를 또 선언해도 됩니다. 그때는 전역 변수 A, B는 무시돼 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전역 변수 선언할 때 나쁜 점은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내가 메인에서 이 값을 초기값 시키면은 이 값이 다 변경이 되는 겁니다. 또 함수에 가서 변경시켜도 다 변경이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초기값이 있고 생존기간은 그럼 전역 변수 생존기간은 이 파일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고 알아두기 바랍니다. 돌려봐요 한번. 예,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 초기값을 주지 않아도 전역 변수일 때는 무조건 0으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0이 찍혔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초기화 시켜준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전역 변수의 값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테스팅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선언했고요. 메인에서 도는데 메인에서 돌다가 서브라는 함수를 불렀습니다. 이때 이 값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컴파일러가 0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0이었습니다. 이때 찍으니까 여기 0이 찍힙니다. 찍혔죠? 그리고 나서 반복문에 들어가서 서브를 불렀어요. 첫 번째 불렀어요. 서브 들어왔죠. 서브 들어갈 때 두 번째 2 하고 찍었어요. 이거 찍었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이거 뭐야? 풀은 잘못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짰지? 에러 날 것 같은데 이거? C 좋았어. 설명 안 해. 이게 왜 문제죠? 이게 정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내가 수정하다가 내가 제 블로그에다가 왜 프로그램을 짤 때 변수를 i를 사용하느냐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i라는 건 옛날에 포트런을 쓸 때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때 습관이 남아서 i를 씁니다. 근데 알겠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글씨를 알파벳을 볼 때 보면 I, L, 숫자 1 이런 것들은 헷갈리거든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i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걸 내가 소스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꼭 집어넣으니까 과제 이거 올라오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고쳐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체크해 주게 바랍니다. 나도 적어 놓을게요. 1주차 강의 전역 변수 과제. 오케이. 꼭 과제로 내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코드가. 이런 결과 나오려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벌써 중간 점검이네. 전역 변수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왜죠? 어떤 변수에 대해서 모든 함수에 공통적으로 어떤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용되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일부 함수들만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역 변수를 하지 말고 인수로 전달해라. 이걸 뭐라고 했죠? call by value라고 그랬죠. 정리네.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이럴 때 이런 이유로 이렇게 사용해라 그 소리입니다. 모든 함수에 공통으로 사용될 땐 전역 변수를 선언해라. 그리고 일부 함수만 사용될 때는 인수로 전달하거나 로컬 변수, 지역 변수를 써라 그 소리입니다. 이것도 이렇네. 이것도 좀 문제 소지가 있나? 앞에 거 고치면서 여기도 I자를 다 고쳤거든요. 봅시다. 저렇게 들어가고 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문제 없던 건가? 문제 소지가 있어요. 문제 소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닌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 시간 다 돼가지고, 이렇게 손했으면 여기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얘가 갖다 쓴다고요. x의 값은 처음에 0이 들어 0이 시켰을 거고요. 여기서 0의 값을 증가해. 0을 갖고 들어가면 여기 0이 전달이 되고 이거 처리하죠. 그때 x가 또 생기네. 이건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문제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 봐가지고는 저기도 x를 전역 변수로 선언했고 전역 변수로 들어간 경우 전역 변수 선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 이거는 같은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프로그램 실행한 경우 이건 지역 변수로 선언하고 실행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물음표. 직접 돌려보라는 소리입니다. 틀리게 나올 수 있고요. 이상해요.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 때문에 아까 앞에 고민한 거거든요. 여기도 썸이 있고 여기도 썸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얘는 무엇을 찍어낼까? 요 블록에서만 유효합니다. 얘는 이럴 때 얘는 뭘 찍어내지? 이럴 때 1번은 0을 찍어내고요. 2번은 1을 찍었어요. 왜? 요 블록 안에서 얘를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로컬 변수 값이 들어간 로컬 변수고요. 똑같은 일이지만 얘는 전역 변수인데 로컬 변수 동일한 이름을 지정했을 경우 전역 변수는 무시돼 버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놈이 최우선이다. 썸이란 말이 나서 이건 전역이야 지역이야 할 때는 쭉 찾아가서 썸이라는 게 선언되어 있는 걸 찾아가면 됩니다. 가까이서 선언한 놈 걸 따라갑니다. 오케이? 이거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되어 있을 경우 지역 변수에 선언된 값은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디까지 전역 변수가 적용되는가 그거에 대한 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왜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 문제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것도 돌려봐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주로 이야기했고요. 변수의 범위는 대개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변수의 범위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가? 두 가지겠죠.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죠? 이거죠. 지역 변수의 블록의 중간을 지역 변수를 블록의 중간에서 정의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 얘기했어요. 나머지 부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그대로 긁어다 과제. 오늘 수업 내용은 쉬운 거니까 과제를 한번 다 놓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왜 이런지 한번 돌려보면서 과제에 맞춰서 작업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수의 속성과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 생각. 그래서 혹시 값이 이상하게 나올 때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이런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